나파밸리와 소노마밸리 2박 3일 투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로 북쪽으로 1시간 정도 가면 도착하는 와인의 성지 나파밸리. 이곳은 400개가 넘는 와이너리가 있어요. 이 지역의 상징인 카베르네 쇼비뇽과 샤르도네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종의 포도를 직접 보고 즐길 수 있어서 와인 애호가들에게는 성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나파밸리는 계절마다 저마다의 매력이 있는데 봄에는 포도잎이 자라서 언덕을 밝은 초록빛으로 물들이고 군데군데 황금빛의 겨자꽃이 펴요. 여름에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로 흥이 넘치는 곳이에요. 가을에도 수많은 방문객들이 모이는데 포도밭에 단풍이 든 모습은 그냥 그림이에요. 겨울은 포도밭도 마을도 차분하고 고요해집니다. 나파밸리는 프리미엄 와인 컨트리에 걸맞은 최고의 셰프들의 솜씨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도 많아요. 꼭 미슐랭 레스토랑이 아니어도 좋은 술에 걸맞은 좋은 레스토랑이 많아서 미식 여행으로도 좋은 곳입니다. 나파밸리는 29번 국도와 실버라도 트레일, 이 두 도로를 중심으로 관광 루트를 선택하면 효율적으로 둘러볼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는 29번 국도 루트를 선택했고 다음날 가이저빌을 기점으로 소노마밸리로 넘어가는 일정이에요. 가이저빌에서는 101번과 12번 국도를 이용해서 소노마밸리 다운타운까지의 여정입니다. 일정이 촉박해서 많은 와이너리를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이 눈에 담기만 해도 벅찬 풍경이 펼쳐지는 여행입니다. 먼저 나파밸리는 크게 5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캘리스토가, 세인트 헬레나, 욘트빌, 나파, 아메리칸 캐년 이렇게 5개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 욘트빌은 북미 지역에서도 1인당 미슐랭 스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유명해요. 욘트빌을 이런 미식의 도시로 만든 사람은 의심의 여지 없이 토마스 켈러입니다. 오죽하면 욘트빌의 애칭이 켈러빌이에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은 최소 3개월 전에는 예약해야 하니까 저 같은 즉흥적인 여행자는 절대 가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나파에 도착하자마자 간 곳은 이 새벽에 영업을 시작해서 점심때쯤이면 영업을 종료하는 부숑 베이커리예요. 이 노란색 차양과 옅은 녹색 단층 건물로 동화 속에 나오는 베이커리를 상상하게 하는 작은 제과점입니다. 이곳이 바로 욘트빌을 켈러빌로 만들어버린 미슐랭 셰프 토마스 켈러의 제과점으로 이 바로 옆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빵도 이곳에서 만들고 있어요. 전 세계 각국에서 만날 수 있는 베이커리 부숑의 원주격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베이커리 기술이 너무 뛰어난 것도 있지만 사실 한국인이라면 이곳의 빵이 대단히 특별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빵을 사고 바로 호텔로 갔습니다. 제가 예약한 곳은 센자 호텔이에요. 나파밸리 29번 국도가에 있는 부티크 호텔입니다. 로비는 아침 식사를 하는 시간 외에는 투숙객을 위해 오픈하고 과일과 티를 마실 수 있게 준비해뒀어요. 저녁에는 와인과 간단한 안주를 팔기도 합니다. 방은 단층 건물 셀라하우스예요. 방 앞에는 전용 발코니도 있습니다. 방을 둘러볼게요. 소파, 침대, 책상, 테이블이 있고요. 침대는 퀸 사이즈예요. 침대 맞은편에는 TV가 있고 그 앞에 호텔에서 제공하는 와인과 웰컴 레터가 있습니다. 잘 놀다 가라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침대 옆에 여닫이 문을 열면 간이 주방이 있어요. 전자레인지, 커피 머신, 냉장고가 있고 이 냉장고 안에 무료 생수가 2병 있어요.
벽난로도 있어서 저녁에 와인 마시면서 켰더니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욕실은 샤워부스만 있고 천장은 자연채광이 들어와요. 이 좁은 욕실에 세면대는 2개짜리가 있네요. 옷장과 금고가 욕실 안에 있어요.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비누 정도로 간단한 어메니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호텔 구경을 해볼게요. 호텔 로비 쪽으로 가면 작은 연못이랑 나파다운 포도밭이 있습니다. 이 포도 품종이 진짜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이라고 하네요. 과일로 먹는 포도보다 알이 작아요. 수영장은 투숙객이 자유롭게 룸키로 열고 들어가면 되고 온수풀도 있어서 아침 일찍은 스파를 즐기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크지는 않지만 피트니스 룸도 있어요. 작지만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호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은 점심을 먹으러 옥스보 마켓으로 갔습니다. 나파 지역 특산물을 파는 상점과 식당이 있는 곳으로 나파 필수 관광 코스 중에 한 곳입니다. 오전 9시부터 문을 열고 평일에는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오후 8시까지 영업합니다. 와인은 물론이고 나파에서 생산되는 올리브 전문 상점도 있어요. 스테이크, 피자, 파스타, 해산물, 타코 등등 다양한 식당이 있고 이 푸드코트처럼 음식을 사와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곳도 여러 곳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호그 오이스터라는 굴 전문 레스토랑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신선한 생굴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북쪽에 왔을 때 실컷 먹어둬야 되거든요. 카운터 테이블로 안내받아서 요리하는 걸 구경하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나파밸리 지역 맥주를 한 잔 쭉 마셨습니다. 조개찜에 파스타를 추가한 걸 하나 시켰고요. 그리고 이 집 굴을 모조리 맛볼 수 있는 굴 플레이트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어울리는 나파밸리 화이트 와인을 추천받았어요. 생김새처럼 굴 맛이 하나하나 다 달라요. 어떤 건 단맛이 강하고 어떤 건 고소한 맛이 강하고 또 어떤 건 짭조름하면서 바다 향이 강한 굴이었어요. 다 먹고 입맛에 맞는 걸 추가할까 했지만 와이너리들이 문 닫을까봐 더 못 먹고 일어났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부이사뚜이예요.
나파밸리에서도 규모가 큰 와이너리에 속하는 곳이어서 이 와인을 안 사도 구경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곳입니다. 와인에 관련한 각종 제품과 간단한 음식도 팔고 있어요. 와인 테이스팅을 요청하고 이것저것 맛을 봤습니다. 까베르네 쇼비뇽과 진판데를 권해줬는데 이 동네는 진판데의 동네라지만 그런 것보다는 취향이 중요하니까요. 와인 2병을 사니까 담당 소믈리에가 빈티지 와인도 맛보고 가라고 한 잔 더 내주더라고요. 같이 먹을 프로슈토랑 부팔라 치즈도 샀습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해서 대부분의 와이너리가 문을 닫을 시간이에요. 마침 호텔 바로 앞에 있는 와이너리 테이스팅 룸이 늦게까지 해서 들렀습니다. 애쉬 앤 다이아몬드입니다. 여기는 빈티지 와인만 테이스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와인잔도 테이스팅 룸에서 쓰는 것 치고는 굉장히 좋은 걸 쓰고 있습니다. 테이스팅한 와인 중에 선물용 와인을 구입했어요. 호텔 와서 와인 한 잔 더 하고 다음날 숙취와 함께 조식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방 앞에 호텔 빈야드가 있어서 잠깐 둘러봤어요. 이미 포도 수확을 마친 상태라서 포도나무만 건들지 않으면 들어가 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파밸리의 투숙객이라면 다들 숙취에 쩌든 모습일 거라 생각했는데 왜 저만 그런 거죠? 야외석도 있었지만 저는 아침이라 추워서 못 나가고 실내에 앉았습니다. 빵, 치즈, 햄, 커피, 그리고 신선한 과일이 있었어요. 역시 숙취에는 베이글에 크림치즈를 얹어 먹어야죠. 아침 식사하고 호텔 주변 산책 나왔습니다. 포도밭을 지나서 이탈리안 레스토랑 돈 지오바니가 있습니다. 원래 어제 저녁은 여기에서 먹을 계획이었는데 이래저래 일정이 좀 꼬여서 못 가봐서 좀 아쉬운 곳이었습니다. 이 동네 가성비 맛집이니까 혹시라도 센자 호텔에 숙박하시게 되면 여기 꼭 가보세요.
그리고 어제 저녁 늦게 갔던 와인 테이스팅룸 애쉬 앤 다이아몬드에도 가봤습니다. 밤에는 주변이 잘 안 보여서 몰랐는데 주변도 아기자기하고 규모도 꽤 있는 곳이었네요.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29번 국도를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와인 트레인이 지나가서 찍어봤어요. 다음에 오면 저 와인 트레인도 꼭 타보고 싶어요.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로버트 몬답입니다. 원래 예약제로 테이스팅 코스를 운영하는 곳이지만 지금은 팬데믹으로 예약한 사람 이외에는 와인 구매는 물론이고 건물 입구에서부터 못 들어가요. 아쉽지만 주변만 구경하고 돌아왔습니다. 포도밭, 포도나무들 가기 예사롭지 않습니다. 보디빌더들이 포즈 취하는 것 같아요. 주차장 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잘 익어서 차 지붕으로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29번 국도를 지나서 128번 국도를 타고 세인트 헬레나를 지나서 캘리스토가로 접어드는데 저 멀리에서부터 이 모락모락 연기가 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뭔가 해서 들어가 봤더니 주차장에 주차할 자리도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바베큐 레스토랑입니다. 버스터 오리지널 서던 바베큐. 사실 저는 아침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배는 하나도 안 고팠는데 그래도 의무감에 소갈비와 돼지갈비 콤보 하나를 시켰어요. 역시 숙취에는 고기만한 게 없으니까요. 보기에는 딱딱해 보이지만 고기랑 뼈랑 스르륵 분리되는 엄청 부드러운 바베큐예요. 기름기도 별로 없고 소스도 매콤하니 좋았습니다. 버터 잔뜩 바른 빵이랑 마요네즈 듬뿍 들어간 코울슬로도 잘 어울렸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알렉산더 밸리 쪽으로 잠깐 들어갔어요. 길도 잘못 든 김에 내려서 사진도 좀 찍고 쉬엄쉬엄 가니까 더 좋네요. 참고로 북부 소노마 밸리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밸리, 드라이 크릭 밸리, 러시안 리버 밸리. 알렉산더 밸리는 프랑스의 보르도 지역과 비슷한 토양과 기후로 보르도와 비슷한 품종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드라이브하기 딱 좋은 한적한 지역입니다. 드라이 크릭 밸리는 1800년대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심은 진판델 품종이 유명해요. 지금도 이태리 품종이 널리 퍼져 있어요. 러시안 리버 밸리는 강을 따라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되는 화이트 와인 품종이 유명해요. 인기 있는 식당도 많아서 관광지 중에 하나예요. 128번 국도와 101번 국도가 만나는 가이저비를 통과했습니다. 101번 도로에서 12번 도로로 나와서
처음 들른 와이너리는 어제 와인을 살 때 소믈리에가 추천해준 와이너리 중에 하나인 에버츠 패시지예요. 그런데 마침 오늘이 딱 휴무일이네요. 다음을 기약하고 돌아섭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소노마 밸리의 대표 와이너리 중 하나로 꼽히는 군달라 분슈예요. 여기는 소노마 다운타운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와이너리 규모도 크고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 경관이 정말 좋아요. 안내해주던 직원이 저희한테 시간이 된다면 여기에서 노을을 꼭 보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는 그 노을 때문에 여기에서 일하는 거라고 농담하더라고요. 저희는 시간이 안 맞아서 노을은 못 봤지만 혹시 가실 분은 느즈마키 가셔서 노을까지 꼭 보고 오세요. 이제 오늘 예약한 호텔인 소노마 다운타운에 위치한 엘도라도 호텔로 갑니다. 여기는 빨리 체크인하지 않으면 호텔 주차장을 배정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일찍 체크인했어요. 다행히 이날은 주차장이 여유 있더라고요. 소노마 밸리 다운타운은 예쁜 부티크 호텔이 여럿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엘도라도를 택한 이유는 건물이 제일 예뻐 보였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현대 문물은 없어요. 계단으로 가방을 들고 올라가야 돼요. 방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욕실은 일본 비즈니스 호텔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좁아요. 그리고 방도 단촐해요. 침대와 소파 의자가 있고 침대 옆에 금고와 여분의 이불이 있어요. 협탁 아래에 있는 스낵은 돈 내는 거니까 구경만 했습니다. 침대 맞은편에 TV가 있고 웰컴 와인 피노누아가 한 병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머신과 아래쪽에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에 있는 샤르도네이는 웰컴 와인이 아니에요. 소노마 밸리 맥주도 2캔 들어있는데 이것도 역시 웰컴 드링크 아닙니다. 다 돈 내는 거예요. 발코니로 나가 볼게요.
예쁜 협탁이 있고 전망이 너무 예쁘지만 이 옆집이랑 딱 붙어 있어서 동시에 나오면 조금 민망해요. 이제 수영장 구경 갔다가 동네 구경 나가 볼게요. 여기 다운타운은 19세기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아서 영화 세트장처럼 아기자기해요. 나파밸리 다운타운에 비하면 평화롭고 조용한 시골 마을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테이스팅 룸도 엄청 많습니다. 소노마 코트샵은 테이스팅 룸이 모여있는 곳이라서 마치 테이스팅 룸 몰 같은 곳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올 것 같은 곳이죠. 구석구석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구경만 해도 즐거웠어요. 저희는 저녁 식사 일정이 잡혀 있어서 테이스팅은 하나도 못하고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계속 동네 구경을 해볼게요. 이 뭔가 서부 개척시대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세트장 같은 동네예요. 사진 스팟도 많고 구경거리도 많아요. 소노마 관공서 건물을 중심으로 공원이 있고 이 공원을 중심으로 타운을 구경하시면 돼요. 공원도 꽃과 나무가 잘 가꾸어져 있어서 산책하기 너무 좋았어요.
여기는 19세기 건물이 많아서 사적지로 등록된 건물도 많고 히스토릭 공원도 조성돼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예약해둔 프렌치 레스토랑입니다. 소노마 호텔 1층에 있는 거렌 피그. 이 건물도 사적지로 등록돼 있어요. 예약 없이 방문하면 1시간은 넘게 기다려야 하니까 꼭 예약하고 가세요. 와인은 추천받은 걸로 시켰습니다. 역시 잘 모르는 곳에서는 추천이 최고예요. 그리고 에피타이저로는 스테이크 타르타르. 육회랑 레드 와인은 무조건 옳죠. 두 번째로 시킨 건 오리간 무스예요. 거위간 아니고 오리간입니다. 오리간 무스에 오리 기름을 올려서 풍미는 이미 푸아그라에 가까워요. 여기에 애플버터 듬뿍 올려서 흡입했습니다. 메인 디쉬로는 오리다리 콩피를 시켰어요. 사실 저는 오리고기는 별로 즐기지 않는 편인데 이거는 닭백숙에 애플 퓨레 입힌 맛이어서 꽤 잘 먹었어요. 식사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서 잠깐 이 소노마 밸리의 노을을 즐기다가 저녁 산책하러 다시 나왔습니다. 평화로운 소노마 다운타운의 저녁 풍경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연말 느낌 가득한 저녁 풍경이었어요. 꼭 다시 오고 싶은 소노마 다운타운 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2박 3일 나파, 소노마 여행을 마무리하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갔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